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심의를 앞두고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회가 제정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기고 있습니다. 강서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4곳이 다음 달 일제히 문을 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과 운영 시간 모두 늘어납니다. 시내 도로에서 일부러 차선을 바꾸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황령산 정상에서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를 연결하는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사업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고압 송전선로와 케이블카 노선이 겹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를 관통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사업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케이블카 2단계 노선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선로와 겹치고 하부 승강장으로부터 300m 거리에 있어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그 허파에 송옷을 찌르다 못해 나무 찌르듯 베어내오는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이익을 탐하는 자가 바로 개발업자 대원플러스요 부산광역시다.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를 설득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라는 시민의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한다. 이들은 또 케이블카 노선이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조류 서식지를 관통하거나 반경 200m 내에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자가 낸 환경 영향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지금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가꿔서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동시에 미래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부산시는 우리 부산 시민의 허파인 동시에 부산 시민의 휴식처인 황령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황령산 2단계 케이블카 조성은 도시계획 심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착공이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심의 결과를 두고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제정한 한 조례에 지역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례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는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출근 시간 전에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의 그 바람은 출근 전에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만들자는 제2회 사주민대회 요구안으로 모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일반 어린이병원 중 시간 외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데 주로 휴일에 집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새벽별 어린이병원은 이름처럼 이른 아침 문을 엽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일찍 진료를 시작하는데 지정된 병원은 지자체가 의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출근과 그리고 아이의 양육이라는 두 가지를 다 지켜야만 했던 맞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공공보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고요. 주민들은 이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소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했습니다. 또 사하구에 대해선 병원 지정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하구 여성회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주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사주민대회를 열어 주민 요구안으로 채택해 구와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서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4곳이 다음 달 일제히 문을 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과 운영 시간 모두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명지 근린공원과 울림공원, 신호공원, 지사공원에 자리한 4곳입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2만여 명, 하루 평균 7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립니다. 물놀이장은 40분 운영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됩니다. 이용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안전 기준에 맞춘 물놀이 기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근 평상형 그늘막과 접이식 그늘막 등 40여 개를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시내도로에서 일부러 차선을 바꾸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천천히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들이박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고의로 차량을 충돌합니다. 우회전하면서 도로에 서서히 진입하는 차량. 하지만 원거리에서 발견하고는 갑자기 속력을 내 그대로 차량을 들이박습니다. 이들 피의자 차량은 마치 충돌 타이밍을 재듯 핸들 방향을 틀고 속도까지 높입니다. 나는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내가 운전을 이제 거기 내가 수업하러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한 2년 거의 2년 넘게 매일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네. 부산 대구 김해 등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이 챙긴 보험금만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총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 사기 피의자는 120회에 걸쳐 4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운전자께서는 진료 변경 시 이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진료를 변경해 주시고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부러 만든 고의 충돌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유사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4일 새벽 4시 15분께 부산 진구 계금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살, 7살 어린 자녀 2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입니다. 새벽 일로 화재 당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난 것으로 경찰은 화재 감식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7회 부산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대회가 24일 강서체육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30일까지 강서체육공원과 사직 롬볼 경기장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구군 참가 선수 674명과 임원 그리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총 3,5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게이트볼과 당구 그리고 롬볼 등 6개 정식 종목과 보치아와 항공 등 8개 체험 종목, 총 14개 종목 경기가 펼쳐집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 홍보와 함께 장애인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여고생 3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25일부터 A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입니다. 3개 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은 관할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A학교에 대해 제기된 민원과 의혹 등을 분석한 뒤 감사에 나섭니다. 또 시교육청은 A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시 39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하단에서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 의약품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의 한 향토 기업입니다. 50년 동안 부산을 지켜온 향토 기업이 이번에 약 500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이원 투자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향토 기업으로서 사실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많은 전문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사실 수도권에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까지 잘 안 내려오려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장님도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셔오는 거라고 굉장히 참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시 차원에서는 그런 인력 수급에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현장을 찾아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곳과 양해각서를 맺고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산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나 건설업이 대단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 견실한 중견 중소 기업들이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제조업들이 첨단 제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시는 투자 유치와 기업 규제 개선 등 지역 전략 산업 기반의 기업들과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형으로 성장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과 대규모 투자 유치 현장도 잇따라 찾습니다. 한편 서부산권 장기 수건 과제였던 엉궁대교, 대저대교, 장락대교 등 동서경제 동맥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지역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수영구 도서관에서는 7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수영구 구민 독후감 공모를 개최합니다. 수영구민 또는 수영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서를 자유 선정해 독후감을 분량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는 수영구 도서관 홈페이지나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해 제출 가능하고 대회 입상 시 수영구청장상, 부산시 교육감상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요는 어린이들만의 노래일까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특별한 무대가 열렸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가 주인공이 된 전국 실버 동요제가 이천에서 열렸는데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귀여운 손 동작과 해맑은 목소리로 무대에 선 참가자들.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 시니어 참가자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무려 40여 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섰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요를 통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달 동안 동요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잠자기 전까지 또 가사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 가사에 흠뻑 빠져보기도 하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팀도 있습니다. 20대 시절 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ROTC 15기 장교들이 은퇴 후 RCO 콰이어라는 합창단을 만들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70 넘은 상태에서 아주 소중하게도 옛날을 회상하면서 늙어가지만 동료를 같이 즐겁게 한번 부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날 대회에서는 대상 1팀, 금상, 은상, 동상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옛날의 추억도 되씹을 수 있고 또 즐거웠던 그런 생각들, 그리움의 조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상 아니었어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대회를 주최한 이천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요의 도시로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요 역사관 운영, 시민대상 동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동요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감정을,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동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에서 동요를 보급하고 확산하고 또 새로운 동요를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 실버 동요제는 동심을 노래하는 동요 세대를 넘어 시니어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전체 사망 원인의 16%인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은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내 심내혈관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기장군 지역의 응급 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16.3%는 심내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심장 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5.5명, 전국 평균인 26.1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기장군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지만 심내혈관 질환 응급 거점 센터로 이동하기까지는 차로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뇌졸중은 3시간. 한순간의 지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내혈관 센터가 6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장군과 부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함께 뜻을 모은 겁니다. 53억 원이 투입된 센터에는 중증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와 전문 시술을 전담하는 전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급성기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빨리 치료만 해주면 굉장히 좋게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장군은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동부상권의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심내혈관 센터는 전문 인력과 장비로 심내혈관 질환의 치료와 재활, 예방까지 전담하는 거점 병원으로서 전반적인 국민 건강 정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여건이 유사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도 센터 설립에 참여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상생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내혈관 센터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수부가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과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 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2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공약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 위원장은 대통령의 이전 의지가 분명한데도 해수부는 임기 말 이전을 목표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부가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장의 이런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서 임기 말로 이전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 위원장은 임시청사 활용과 직원 정착 지원을 통한 조기 이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해사법원 설치와 민간기업 이전, 해양 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한 종합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MM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설립 등과 함께 추진해서 집적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으로도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된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은 있지만 속도는 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경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시흥 맑은물 상상누리 전시관에서 21일부터 작품 전시를 엽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을 통해 환경과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전시 현장을 조윤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화려한 색감과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 작품들이 이색적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성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입니다. 버려진 현수막과 한국 전통 의상을 소재로 한 그래피티 작품은 한국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매체 위에 표현된 그래피티는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한국의 이런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 이것을 저는 이제 중점을 두었고요. 거기에 또 작가분들이 같이 응해 주셔서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해주셨어요. 이제 전통 한복 기법에 이 그래피티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 재밌는 제안이었고. 전시 공간은 옛 하수 처리장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맑은물 상상누리.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도 그래피티로 재탄생한 이색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분들께서 저희 맑은물 상상누리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전시를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공간을 더욱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공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기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피티 워크숍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을 통해 환경과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